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은 주거용 아파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서 훨씬 더 위험할 거라고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일단은 가장 위험해 보이고 특히 요즘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그냥 광고성 영상들이 많았어요. 뭐 그래도 좋다, 지식산업센터 투자해야 된다, 뭐 지금이 기회다, 막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도 좀 한 수 접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위험에 처했는지 몇 가지 일단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매력이 없는 떨어진 이유가 지금 막 고금리나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기를 예전보다 좀 꺼려하고 하는 게 바로 복층 제한 때문입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들은요, 뭐 드라이브인 공장형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7에서 8m 정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실형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2021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층을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21년쯤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복층을 쓰고 있는 데들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부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평짜리 공장을 샀어요, 지식산업센터.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복층을 만들어서 두 개 층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70평의 사무실을 쓰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이득인 거잖아요. 그냥 손쉽게 그냥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요,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이게 이름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 제한이 있는데 업종 제한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잘 없다는 것도 또 문제예요. 제가 고양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매매를 하고 싶어서 시청이랑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다. 저쪽 부서에 물어봐라, 저쪽 부서에 물어봐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두리뭉실해요.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최근에 춘천에서는 자기가 입주할 때는 되는 업종이라고 했는데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이도저도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뭐 복층도 되고 뭐 이것저것 막 어떤 업종도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층도 안 된다, 이런저런 업종도 안 된다, 제한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업종도 되고 뭐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이런 업종도 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좀 복잡하고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고 나중에 하자보수도 해줄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뭐 튼튼하게만 지어 놓으면은 그냥 스퀘어잖아요. 짓기 되게 제가 뭐 건설 쪽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그냥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고 인테리어도 다 각자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보다 훨씬 더 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식산업센터는 몇몇 개 빼고는 좀 이렇게 빈 땅들에다가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향동 같은 경우에서도 지식산업센터는 외곽에 제일 싼 땅에다가 해놓는단 말이에요. 제일 싼 땅에다가 쉽게 지어놓고서 사실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획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복층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도 만약에 복층을 쓴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층고가 7m입니다. 근데 이거를 복층으로 안 쓴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엄청난 냉난방 비가 사용을 하게 돼요. 야, 그러면은 층고를 높게 쓰는 그런 기계랑 여러 가지를 쓰는 그런 업종들만 들어오면 되지 않냐. 근데 현실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이 수요들을 맞추려면요,
그리고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가보신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미술 작가들도 지식산업센터를 꽤 많이 쓰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생겨요. 근데 7m를 그냥 뻥 뚫어놓고 쓰게 되면은요. 일단은 가격 대비 뭐 평수도 되게 안 좋지만 냉난방비 여러분 혹시라도 층고 높은 데 써보신 분들은 층고가 한 1m씩 올라갈 때마다 냉난방비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공장형 지식산업센터들의 지금 가장 큰 메리트의 변화가 그러니까 202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전 정도까지는 다들 복층을 써가지고 같은 면적을 쓰더라도 뭐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층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쓰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격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부동산이 급등기할 때 계약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규제책 때문에 아파트가 투자가 막히니까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때 뭐 저도 상가를 샀지만 지식산업센터도 당연히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 당시에 이미 저는 주변 분들한테 그 복층 제한이 들어왔다라는 걸로 해서 그러면은 이 가격이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임대해도 되고 뭐 실사용 안 해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래요. 근데 막 90%까지 막 대출이 난다 막 이런 것들은 내가 실사용을 할 때 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다 된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리게 된 거죠. 아파트 투자를 많이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분양한 거랑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막 20년 전에 19년도, 18년도에 분양한 거랑 가격 차이가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되는데 뭐 자재비도 비싸지고 인건비도 더 비싸져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한 2, 3년 사이에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뭐 3% 밑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런데 지금 뭐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3%에서 6%로 3에서 6%로 급등한 금리인데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물론 물건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 1금융권들에서 요즘에 대출을 안 해주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적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막 금매가 나오고 마피랑 이런 것들이 나와도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너네가 만약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충당하면 돼. 이렇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팔래도 그 가격에 안 팔리겠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기들이 은행이 생각하는 적정 가치를 훨씬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거나 아니면 해주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적게 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상가나 오피스보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뭐 몇십억짜리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가나 뭐 오피스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특히 21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래도 뭐 실사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적은 계약금으로 전매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식산업센터를 인수할 만큼의 자금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 진짜 그냥 몇 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만 있어도 훨씬 비싼 것들을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21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23년에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2년 동안 못해도 몇 퍼센트, 10%, 20% 진짜 뭐 많게는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으면은 피를 받고 팔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입주자들보다는. 물론 뭐 물건마다 실입주자가 더 많은 데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다.
그냥 한 1억 투자하면은 2년 있다가 뭐 2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전매를 하게 되면은 몇 천만 원 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솔직히 뭐 자기들 아니라고 하는데 상담 받으러 가면 그런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런 거 왜 안 하냐고 하면 무조건 돈 먹는 건데. 근데 이랬던 분들이 결국에는 임대도 안 맞춰지고 그리고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이거 대출 못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초보자들도 매매를 상가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가는 실입주자 비중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대부분 조금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근데 21년도쯤에 23년이나 24년도 정도의 준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지산 투자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이런 분양사나 그런 데에서 계약금을 포기를 하면은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워낙 잘 되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취소를 받아주고 하는데 요즘은 계약 취소를 안 받아준단 말이죠. 왜냐면은 지금 그런 데들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돈 다시 돌려주고 나면은 지금 다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약 해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자기들의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아무튼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일단 너무 많은 물량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상가, 오피스 같은 문제예요. 자, 근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2억짜리, 뭐 3억짜리 좀 적은 평수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견뎌낼 수도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지식산업센터보다 좀 그럴 수 있는데, 뭐가 더 낫다 안 낫다가 뭐 한 두세 배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는 이게 더 낫다, 뭐 10% 정도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미신 같은 이런 말들이 막 돌아요. 10년 버티면 상권 생긴다. 근데 이거는 진짜 옛날 일이고요. 옛날에 이렇게 신도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 상권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진짜 옛날이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넘쳐나고요. 사실은 서울 도심에 가도 공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강남이나 그런 데 빼고는 막 뉴스에서는 막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들이 막 망해가고 우리나라는 뭐 오피스 공실률이 1.2%밖에 안 된다라는 뭐 통계 자료가 있던데,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걸 어떻게 특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여의도나 막 강남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우리나라는 공실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뭐 여기저기 주요 상점가나 이런 데에도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존의 서울 중심가에도 지금 공실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신도시나 여러 가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이게 버티면은 된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동대문이나 테크노마트 이런 데는 막 10년, 20년 전에는 막 성황을 잃었다가 지금은 가면은 막 떠리로 줘도 안 팔리고 결국에는 임대료 안 내고 관리비만 내줘도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된다고 무조건 찬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인구도 지금 뭐 줄어들고 있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들이 전부 다 앞으로 경기가 고성장을 다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대의 저성장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뭐 그게 0. 몇 %대로 갈 수도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뷰를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5, 6%씩 고성장을 한다고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신도시, 특히 신도시들 같은 데에서 아파트가 더 많아야 되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적당히 지었어야 되는데 LH나 건설사들에서 그냥 이런 상가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아파트보다 훨씬 쉽고 훨씬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진짜 허가도 많이 해주고 막 때려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위치와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앞으로 천차만별일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냐, 어느 향을 보고 있냐, 몇 층이냐, 어떤 동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그러니까 층수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공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근데 상가는 그렇고, 이거는 뭐 다른 전문가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참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저도 검색을 해봐도 막 좋다 그냥 이렇게 장사하시려는 분들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이미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뭐 서울, 경기 중심부 뭐 이런 데들은 좀 살아남는 거에 비해서 외곽에 짓고 막 위치가 안 좋을수록 진짜 유령화가 될 수도 있죠. 이미 서울 안에서도 유령화된 건물들이 막 넘쳐나는 상황에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은 사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10년 버티면 상권 생긴다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믿고 계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를 믿으신다면은 좀 이렇게 신도시,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신도시의 상권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메인 상권 말고. 버티면 된다가 아닌 게, 이게 대출 이자에다가 관리비 이런 거를 진짜 막 1년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2, 3년, 5년 막 어떤 영상에서 보면 뭐 10년, 17년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임대를 맞춘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거 진짜 부지기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람이 버틸 수가 없고 나중엔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관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연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관리비를. 그거 뭐 배째라 시킨 거죠. 관리비가 납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건물이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유령 건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은 옛날에는 이거를 복층으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 7, 80% 정도는 다 복층으로 만들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복층에 대한 단속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7, 8m 정도 되는 층고를 그냥 복층으로 안 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게 층고가 그렇게 높으면은 냉난방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상황인데 가격은 또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임대를 맞추든지 아니면 실사용을 하더라도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업종 제한들도 되게 까다롭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를 좀 풀어줘야겠죠. 근데 어차피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층은 풀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이 전부 다 입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갈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어디냐 막 이런 것들 때문이냐 아니면은 뭐 지방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천차만별인 것처럼.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라에서는 주거용을 지켜야 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요즘에는 뭐 아파트를 다시 너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50년 담보대출 막 이런 것까지 카드로 내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거용까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거용은 어떻게든 나라에서, 게다가 지방까지는 손 쓸 수 없지만 서울이나 주요는 어떻게든 좀 폭락은 막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칠 거예요.
그런데 여력이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까지 살려줄 만한 여력은 지금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을 살려주는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하고는 좀 먼 얘기처럼 들리고 뭔가 좀 부당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을 살리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물론 그러니까 정책을, 이런 상업용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봤었을 때 너무 흉물스럽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와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올해나 내년에 준공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전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임대를 맞추는 거 뭐 이런 게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못한 얘기도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들이 너무 비싸게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층고가 낮잖아요. 층고가 낮으면은 그냥 그거는 일반 오피스나 상가에 쓰는 사무실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상품인데, 바로 앞에다가 차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공장형이랑 맞춰서 분양가를 되게 비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길 건너에 있는 오피스 건물보다, 오피스 똑같은 평수보다 지식산업센터 평수가 훨씬 비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 상가는 또 다른 상가나 막 그런 거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좀 피해 없고, 제가 막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봐도 되게 요즘에 힘드신 분들, 막 멘붕인 분들, 어떻게든 처리가 되고 될 줄 알았는데 멘붕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